함덕 그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픈한 지 2년 반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고맙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월 매출은 1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보니까 진짜 대표님 그 여간 세심하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호동 고기 비싸게 받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고기도 고기인데 저희 이거 상차림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손님이 아주 대접받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대표님 앞에 놓여진 네. 그 찬압, 네네. 그게 눈에 띈니다. 네. 요거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사기 그릇 같은데 이게 아마 굉장히 저희가 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네. 근데- 개인용 찬압입니다. 아, 이게 예. 그러면 지금 두 세트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네. 인당 한 분씩, 인당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직원분들은 무거워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찬압을 네. 구성할 때 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한번 하나하나 열면서 네.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찬압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주도 동백꽃과 제주도 유채꽃 그리고 다른 그릇에는 제주도 해녀와 제주도 흑돼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소금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비트로 만든 비트를 물을 내서 만든 비트 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서 나는 고사리와 표고버섯, 여기 새송이버섯을 이용한 장아찌고요. 오늘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거든요. 무하고 무를 비트를 이용해서 색을 내서 만든 쌈무예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양파와 양파치 소스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네네. 개인당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2년 전에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개인 찬이 필요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덜어서 먹는 이것보다 개인별로 하나씩 주는 그런 방식은 왜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에 도자기 마을에 가서 작가님을 섭외해서 작가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제주스러운 걸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주문 생산을 하시는 힘들게 구해온 그릇입니다. 네. 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네. 어떤 그 개인 위생이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편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네. 개인 찬으로 구성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네. 판단에서 이렇게 찬압 스타일의 사기 그릇 네. 이렇게 세트로 이용을 하고 계시다. 네, 야, 여러분 오셔야겠어요. 이호돈의 고기 드시러.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와서 흑돼지는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 연탄불에 금고기집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 첫 번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그 흔한 연탄집 금고기집의 그 상차림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상차림보다는 제주도의 그 흑돼지 금고기집의 그 어디에도 없는 이호돈만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상차림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차림입니다. 김치부터 그럼 이런 찬들도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갓김치고요. 갓김치. 요거는 저희가 생연근을 슬라이스해서 직접 튀겨서 만든 연근 튀김이고요. 요거는 백김치이고. 요거는 이제 김치들도 그러면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김치까지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김치는 아직까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치는 이제 신뢰할 만한 업체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갓김치는 저희가 담아왔는데 이 업체의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거 맛있는 업체의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장님들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서 참고하실 점이 매장에서 모든 음식을 다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 왜냐면 효율을 생각했을 때 사서 써도 되는 것들은 또 사서 써야 그만큼 또 어떤 매출 효율이나 인력 효율이 괜찮다 이런 점을 또 캐치하셔야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또 다른 이런 소스들은 이거는 이제 청양고추를 갈아서 이제 양념을 해서 만든 소스고요. 매운 소스인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 위에 올려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요거는 쌈장에 우도 땅콩을 갈아서 얹은 이제 우도 땅콩 쌈장. 우도 땅콩.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와사비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제주도의 이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주도 식재료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빠밤. 또 테이블에서는 그 네. 연탄불 구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네. 그 연탄불 구이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스불은 쓰지 않는 이유가 가스는 대류 방식이거든요. 네. 고기를 익히는 방식이. 그래서 고기 안에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고기를 익히면서. 근데 이 연탄불은 대류 방식이 아니라 복사열로 이게 고기를 익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탄불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이 고기 안에 있는 그 주성분인 그 단백질과 지방이 밖으로 나오면서 코팅을 이뤄서 네.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면서 굉장히 촉촉하게 안 속까지 고기를 익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거 이어돈에서는 그 고기를 초벌해서 낸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정확히 말하면 네. 목살은 테이블에서 구워드리고요. 오겹살만 초벌대에서 구워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네. 테이블 회전 시간을 고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테이블 고기들이 회전 고려 시간도 있고요. 손님들이- 오겹살은 아무래도 기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같이 굽게 되면 기름이나 그을음이 많이 올라와서 손님들 편의도 있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제대로 못 구면 맛이 없을까봐?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저희가 보시다시피 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를 네네네. 쓰는데 손님분들 아무리 좋은 고기를 써도 손님분들이 제대로 직접 굽지를 못하면. 구워서 드시면 저희 집은 절대로 맛있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고기를 저희가 네. 맛있게 구워서 대접해 드려야 맛있는 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저희가 다 구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살은 그러면 손님 테이블에서 직접 서비스를 네. 해드리고 있고, 네. 오겹살은 이제 초벌을 해서 내는 방식인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제 테이블에서 그 직원분들이 이제 그릴링 서비스를 네. 제공하신다, 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품이 많이 드는 방식인데, 네. 네. 그 때문에 그 직원분들의 그 장기 근속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마음 아픈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사장님들의 고민이기도 한 어떤 그런 인력 관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만의 그 인력 관리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렇죠. 저희는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고기를 맛있게 구워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그릴링이. 그래서 적어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연탄불부터 배워서 이 손님 테이블에 나오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링을 하는 직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네. 몇 달 동안의 어떤 교육을 마친 직원이 비로소 손님 상에 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중간에 그 과정을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많은가요? 예,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어느 이제 순간까지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고기 그릴링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연탄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막 네. 연탄부터 배우고 그 다음 초벌대 뭐 이 모든 거를 다 알아야지. 불필요한 지방은 다르고요. 네. 이제 모양도 이제 좀 다듬어서 드려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한 조각이라도 더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지방은 이만큼 빼서 드릴 수 있고. 이 손님들한테 이거를 그릴링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대접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기만 구울 줄 안다고 들어와서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저희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 파악 그리고 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주변 관광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도 그럼 사전에 어떤 그런 이렇게 교육?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는 숙지할 수 있도록. 뭐 비밀이긴 한데 저희 네. 이 멘트가 있습니다. 멘트를 교육을 시키고 매뉴얼.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몇 달 동안의 그 네. 수련 과정을 거친 직원분들은 네. 만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까지 그럼 직원들 그 수준을 그 네. 어떤 경지까지 올리고 이분들을 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숙제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근데 숙제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 매장의 일이 쉽다고 해서 일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일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이제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매장별로 직원이 한 10명 정도씩 돼요. 네. 근데 이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 간의 팀워크가 잘 맞으면 매장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버텨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매장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잘 이끌어준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힘든 매장이라도 직원들이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 직원들과 그 동료들 간의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고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사장님 마인드도 좋은 우리 이효돈의 어떤 매출 규모랄까?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까요? 함덕 그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픈한 지 2년 반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고맙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월 매출은 1억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성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오픈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도 이제 뭐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서 정확한 매출을 산정해서 알려드리긴 그렇고,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4개월 정도면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또 제가 오다가 보니까 그 일출봉에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유입될 거 생각하면 네. 또 이제 함덕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고깃집, 모든 고깃집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이효돈 정도면 그 탑티어 그룹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효돈의 수장, 우리 그 박성곤 사장님의 그 사업 철학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뭐 거창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업의 철학이라고 하면 사업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라면 사업은 저희 이제 고깃집을 하니까 고기로 빗대어 말씀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사는 게 저희 매장의 제 사업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뭐 그래도 이 손님의 마음을 살 수 없으면 그 손님은 다시 찾아와 주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파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손님의 마음을 저희가 반대로 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저희 매장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손님들 얼른 와서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네. 그거에 뭐 연장선상으로 하는 게 이제 고객님들이 리뷰를 달아주시면 영수증이나 이런 걸 네. 달아주시면 직접 저희는 댓글도 저희가 손수 다 달아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어떤 그 프랜차이즈나 네. 육지 쪽으로 그 추가 매장을 여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호도는 근데 맹세코인데 육지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